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3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월봉은 음봉 전환했고 하락 전환했고 윗꼬리는 제법 깁니다. 아직 하단선은 저 밑에 있죠? 하단선 저 밑에 있습니다. 네. 올라가도 되지만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월봉을 보면 상단선이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상관없는 거예요. 이 월봉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못 오를까? 사실 이제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네? 위가 열렸는데 안 가는 이유. 네, 이런 게 사실 어려운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하려면 다른 지표들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일목으로 보면 전환선 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죠? 전환선 구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환선 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전환선 구 위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일한 월봉에서 다른 보조지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분기봉을 보는 거죠. 다른 봉을 보는 거예요. 다른 봉을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 뭐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상단선. 여기도 상단선이고 여기도 상단선이고 그죠? 여기도 상단선이에요. 다 상단선입니다. 다. 그래서 분기봉으로 보면 상단선이 많구나. 누르고 있구나. 큰 봉은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분기봉보다 작은 월봉이 위를 열었다고 해서 그 상위봉까지 위가 열린 게 아닌 거죠. 상위봉은 위를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올리는데 큰 봉은 다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봉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월봉만 보면 월봉이 위가 열렸는데 왜 못 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봉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상단선이 어디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하단선은 어디 있었냐? 여기 있고, 여기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기를, 나는 스큐를 사고 싶어. 어디서 사야 돼? 라고 물으셨어요. 제 답은 뭐냐? 살 자리 없다. 왜냐? 상단선까지 오면 안 돼요. 여기가 스큐를 사야 될 자리잖아요. 11,983. 근데 11,983으로 가면 월봉은 양봉이 되고 주봉도 양봉이 돼요. 근데 거길 갔을 때 그게 금요일이면 그건 상승하겠다는 거지 하락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왔다면 이건 매도해 볼 만한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요일이 넘은 시점에서 위로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하방을 세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어제 흐름만 봐서는 그냥 다 죽이고 끝났어요. 하단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월봉은 올라가는 것도 문제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없기 때문에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거래일이 남았잖아요.
예, 이번 달이 이거래일이 남았는데, 이거래일 동안에 만약에 이게 음봉이 된다. 예? 음봉이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시가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아래로 내려간다. 더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번 달 시가가 다음 달에 매도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번 달의 시가가 다음 달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하락하고 싶다. 그럼 이번 달 시가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면 이번 달 시가 위로 이번 달 고가 영역 그 사이가 이제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래일 남았으니까 잘 관찰해 보시고요. 자, 이게 P5 상단선이고 이게 P5 하단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여기 아래에서 끝나면 좋은 거라고. 예. 왜냐면 하단선을 다 죽였잖아요. 요게 P3이고 요게 P4고 그죠? 예. 그럼 P3은 한 번에 하나만 터치했는데 이번 주에는 P4랑 P5를 두 번 다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볼린저 밴드도 다 죽은 거예요. 예, 아래가 열린다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이것도 내려가죠. 예, 그 아래쪽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하방이 개방된다는 거죠. 자, 일봉은 뭐 저가 지킬 의지 없고 고가 지킬 의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예, 자유예요, 자유. 오르든 내리든 자유다. 갭상승하면 상방에 유리할 거고 갭하락하면 하락에 유리하겠죠. 저걸 보고 이거 내릴 거다 오를 거다 그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이걸 주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주봉으로 바꿔서 봤더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나중에 시황을 보시기도 좋고 띵글을 사용하기도 좋으세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요 빨간색이 상방을 볼 때, 예? 이게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죠. 예? 1번까지는 상승 추세고 2번까지도 상승 추세예요.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 1번은 P3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단순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쓰기 시작하는 거죠. T차트가 아니라 P차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쓴 거예요. 6개의 하단선을 전부 다 썼다고. 예? 여기서 T3 쓰고 여기서 T4 쓰고 여기서 T5 쓰고 여기서 P3 쓰고 여기서 P4 쓰고 여기서 P5 썼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단선의 종류는 전부 다 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봉이 되면 이것도 아래로 가고 이것도 아래로 가죠. 상방이었잖아요. 이렇게 상방이었는데 예,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이 상승 추세의 끝이고, 예, 이 봉은 상승의 끝이죠. 예, 그러니까 추세만 끝난 게 아니라 상승 자체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죠. 그러면 얘가 내려와요. 내려오잖아. 내려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음봉이 나오면 하락 추세가 못 따라가요. 예, 그 다음 봉이 돼야 따라가지.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보세요. 내려갔잖아.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건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하락 추세에 들어간 거고,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단선이 확 내려와요. 그래서 3월 두 번째 주? 네, 3월 두 번째 주 정도 가면 이제 상단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3월 두 번째 주 되면 상단선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고 반대로 월봉은 하단선이 올라올 거예요. 응? 이게 음봉으로 크게 만들지 않으면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러면 월봉은 하단선이 올라오고 주봉은 상단선이 내려오는 그런 상태로 이제 3월 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는 김에 월봉도 볼게요. 주봉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만 깨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은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고 아직 상단선이 제대로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은 11,720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음봉이면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가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월봉은 사실 상단선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상단선이 없어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이유가 상단선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기봉이 누르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분기봉이 누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분기봉이 눌렀을 때 안 내리려면 저가를 지켜야 돼요. 저가를 지키면 안 내리는 거야. 예를 들면 주봉에서 지금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갔죠. 예? 지난주까지도 저가를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를 지키면 안 내려가는 거라고. 안 내려갈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저가 깼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지난주 저가를 딱 깨니까 훅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무너진다고.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저가를 지키면 상방, 저가가 무너지면 하방이에요. 왜냐면 저가를 내준다라는 거는 그 봉은 손절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월달에 2월달 저가를 깼다. 그러면 분기봉이 누르는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반대로 3월달에 2월달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분기봉은 누르고 월봉은 버티는 거죠. 예.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이틀, 월화, 이틀 동안에는 월봉은 하단선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주봉도 하단선이 없고 월봉도 하단선이 없는 이틀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틀 동안에 밑을 얼마나 내리느냐. 그죠? 주봉을 얼마나 음봉으로 찍어 누르느냐죠. 네, 찍어 눌러서 월봉이 음봉의 폭이 얼마큼 커지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틀 동안에 아래 꼬리를 감아버리면 다음 달 하단선이 올라오면서 월봉은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만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봉은 누를 테니까 아주 지저분한 장세가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월화 동안 내려요. 월화 동안 내리면 월봉이 하단선이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매도 공략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이번 달의 시가가 얼마냐면 11,573이잖아요. 이걸 분기봉으로 보세요. 분기봉으로 보면 11,573이 상단선 위라고.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예?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단선 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상단선 위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상태에서 월봉이 음봉으로만 잘 빠져주면 다음 달에 반등이 와도 결과적으로 분기봉은 상단선이 계속 누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한 시가 위는 매도 공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에 얼마나 더 내리는지. 일단 주봉도 망가졌고 월봉도 망가졌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